네, 이번에 또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MBK 청문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미뤄지는 동안에 벌써 MBK의 경영진은 긴급 경영체제라는 이름으로 15개 점포를 폐점하는 것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만에 이르는 노동자들과 입점업체 그리고 관련 당국 모든 분들이 고통의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핑계대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지금 사법 절차가 진행되니까 청문회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됩니다. 김병주 회장과 부위원장이 같이 이야기했던 사제 출연 등등 국민한테 약속했던 일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국민 앞에서 왜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 말할 수 있는 청문회 자리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확인하고 개최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K가 홈플러스 자기들이 살리겠다고 사전 출연, 사제 출연까지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초기에 각오도 밝히고 절대 청산해 가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15개 점포를 이제 폐점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5개 점포 폐점하면 사실상 이제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MBK 측에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MBK가 지금 뭐 그 여러 기관 전용 이제 사모펀드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MBK가 이렇게 이제 부도덕한 행위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이 정확히 조사가 되고 또 금감원이 조사했듯이 그 위법 행위가 확인이 돼가지고 제재를 하면 당연히 그 기관들 뭐 대표적인 기관이 이제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이 먼저 출연하면 그거에 따라 은행들, 증권회사들 출연해가지고 이제 사모펀드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MBK가 이렇게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게 되면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사가 MBK가 운용사가 되는 그 사모펀드에 출연할 리도 없고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서 견제가 일어날 텐데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뜨뜻미지근하게 이게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지 않고 계속 질질질질 끌고 오니까 여전히 MBK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규모로 사모펀드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금융위 금감원이 조사를 해서 이 전단체 홈플러스 관련된 전단체 발행하는데 사기적 금융거래를 한 것이다. 그럼 정확히 판단을 해서 MBK를 제재를 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국민연금이나 그런 증권사들도 판단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 이런 그 부도덕하고 위법한 행위하는 위탁운용사에 돈 안 맡기겠다. 사모펀드들 지금 다 돈 회수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뭐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회사들 다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MBK 같이 부도덕하고 위법 행위하는 그런 위탁운용사에 돈을 맡길 수도 없고 맡긴 돈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스튜어드십 코드에 하게 되면은. 근데 여전히 그 국민연금이나 은행, 증권사들 돈 모으고 그 모은 돈 가지고 사모펀드들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MBK가. 그래서 저는 이제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이 이제 정확히 이제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 이 홈플러스 전단체 채권 발행이나 또는 홈플러스 인수하는 과정도 위법행위가 있어요. 지금 차입거래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돈들 들이지 않고 그 5조 원이나 되는 돈들을 홈플러스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결국 그걸 갚는 걸 홈플러스 매장을 매각해서 갚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건 조금만 제가 보기에는 금융이나 금감원이 조사를 하면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거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는 MBK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될 때이다. 그리고 그 제재 결과에 따라서는 그 거기다가 돈을 지금 출연하고 있는 국민은행이나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사들도 판단할 거라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사기적 금융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통보를 했습니다. 검찰에 통보를 해서 지금 강제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조사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 고의성을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검찰의 수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오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 지금 4월 초인데 네. 지금 벌써 4, 5개월 지나고 있어요. 지금 10만 명이나 지금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뭐 고용, 뭐 입점, 뭐 상인들 납품 뭐 이런
그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민생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거의 수사를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내일 그 검찰청에 가서 항의도 하고 그런 것도 할 텐데 그 수사가 끝나야만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금융위 금감원이 그 MBK의 이런 사기적 금융 거래에 대해서 제재를 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다 그 스튜어드 코드 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뭐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더 이상 MBK하고는 이제 MBK가 만드는 사모펀드에 출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MBK는 퇴출되는 거예요. MBK가 더 이상 이런 활동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하니까 계속 MBK가 돌아다니고 MBK는 뭐 자기가 했던 약속들 하나도 지키지 않고 지금은 와서 뻔뻔하게 15개 점포 폐점해가지고 청산시키겠다, 홈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너무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나라의 금융감독당국이 너무 무기력한 거 아닙니까? 그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감독 당국이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이 몇 개월째 됐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판단이 안 돼요. 그건 사실은 강제적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금융위원장님. 예. 좀 전에 존경하는 신장식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 홈플러스 예. 예. 이게 청산되면 2만 명의 근로자 그리고 수십만의 입점업체 상인들 그다음에 전단체 피해자들 경제적 파장이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M&A 중이잖아요. 그 인수를 할 곳과 관련해서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도 뭐 정확한 시장의 평가나 상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원매자들이 많은 상황이 구성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은 또그 네, 그래서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금융 당국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입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지 그냥 넉넉고 그냥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사실 고민이 좀 많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네. 있는데 이게 그 워크아웃하고 다르게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로 가다 보니까 뭐 최근에 뭐 인가전 M&A 승인 받고 이런 것도 다 그냥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저희 이제 금융 당국이 어떻게 그 개입을 하거나 관여를 해가지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회사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지금 어쨌든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회사가 계속 굴러가야 되니까 그거 좀 점검을 하고 그리고 결제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또는 자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입점 업체나 이런데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를 지금 보는 단계인데 지금 말씀하신 근본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워크아웃 하듯이 채권단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좀 뒤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기업 회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어떤 좀 팀을 만들어서라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단계에 왔다라는 말씀을 예, 그 드립니다. 파장도 있을 테고 하니까 뭐 네. 저희뿐만 아니고 정부가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될 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잖아요. 예. 예, 사모펀드 그대로 둬도 되는지 공모하고 달리 사모는 모집할 때 사모지 그 돈 자체는 꼬리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모아진 돈이 어떻게 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방안을 좀 마련을 해봐 주십시오. 예, 예. 그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김병환 금융위원장님.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홈플러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정부나 감독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그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지 혹시 상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상황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홈플러스 경영진에서 15개 점포 매각에 대한 발표하시는 거 봤죠? 예. 이르게는 6, 7개, 뭐 5개에서 이 정도는 올 11월에 그리고 15개는 내년 5월까지는 매각을 완료한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의사진흥원에서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10만 명의 어떤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의 붕괴까지 이거 굉장히 영향력이 큰 민생 사안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수사 단계만을 지켜보거나 아니면은 지금 기업에서 회생 절차나 매각 M&A 관련하는 것을 지켜보는 이런 단계로는 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공적 개입이 필요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책이라는 게 바람직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근데 그 행정을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법적인 근거 없이 개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근데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제약은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손 놓고 뭐 이건 우리 아니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하지 마라, 점포 매각하지 마라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경영진이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편법적으로 기습 회생 절차를 진행했던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밝혀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기업이 지금처럼 본인들의 이익은 그대로 고스란히 최소화하고 어떤 피해는 노동자들과 입점업체 그리고 전단체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이런 것은 최소한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대안을 모색하는 상황까지 지금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법 행위나 그 조사가 필요하고 나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제재가 할 사항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할 거다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올 3월부터 진행되는 상황이 많은 분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예. 지금 관계 당국에서 상황 파악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것들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지 검토된 바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전혀 없습니까? 그냥 상황만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정부가 또는 나서서 네네. 이 회사가 매각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고용을 안정시키고 이런 거를 정부가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은 지나친 개입이 예, 되기 그러면 때문에. 이제 그 단계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볼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대안이라는 것이 결국 현재 법원에서는 그 M&A를 통해서 이걸 정상화하자는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M&A가 성사가 돼서 누군가가 신규로 인수를 해서 정상화를 가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크게 생각해야 될 게 지금 피해자들의 구제를 통해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 그다음에 계속 여러 단체에서 비판하듯이 사모펀드가 지금 악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사모펀드 관련법의 개정안,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사모펀드가 운영될 수 있는 이거에 대한 법제도의 변화. 예, 그리고 그거는 또 하나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당장 사측에서는 본인들 입장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민생 문제 하나이면은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라도 지금 관계당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색해야 될 때다.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예,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장님 계신데 지금 피해자들이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생과 지역 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지 사회적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